파밍보이즈는 이제 2016년도에 이제 만들어서 부산국제영화제 이제 화제작으로 초청이 된 영화죠. 먼저 이제 질문을 드릴 것이 근황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여전히 영상 쪽 일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 파밍보이즈가 끝나고 나서 이 일을 좀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은 좀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결심을 하고 뒤늦게 지금 CBS라는 방송국에 경력 PD로 입사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우님은 지금 현재 생협? 협동조합? 네, 요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지금은 이제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지금도 그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쿱 생협이라는 이제 회사고 거기서 이제 홍보팀에 있고 콘텐츠를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들인지. 그 이제 식품에 관련된 뭐 스토리도 기획을 하고 있고 카드 뉴스 형태나 아니면 뭐 영상으로 주로 그런 상품 쪽이나 아니면 브랜드 전체 메시지 그런 것도 기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배우님이 더 계시는데 그분들의 근황은 어떠세요? 두현이부터 얘기를 드리면은 두현이는 지금 산청에서 이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가 됐고 같이 팀원들 꾸려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마을 이장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꿈이 있고 지왕이 형은 경남 남해 쪽에서 스타트업을 시작을 해서 이제 도시에서 이제 농촌으로 넘어오고 싶은 청년들을 어떻게 그들이 와서 이제 삶의 터전을 꾸려나갈 수 있을지 그런 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좀 농촌에서 도시를 좀 잇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농사를 안 지으시려고 할 텐데 젊은 분들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지 그런 계기가 어떤 거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대학생 때 이제 저희가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농업 관련된 자재를 판매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40대 50대 분들이 주로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청년들이 많이 농촌을 떠나고 있는 이 현실을 좀 안타까워하시면서 너네들은 좀 이렇게 농촌에 와서 일도 하고 뭐 농사를 꼭 짓지 않더라도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으니까 좀 해보면 어떻겠냐 그런 푸념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농업에 좀 관심이 생겼고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가 그 아시아나에서 하는 드리밍즈라는 공모전이 있어요. 그때 처음으로 우리 농업 한번 제대로 파보자 이렇게 해서 그 지왕이 형이랑 이제 팀을 결성한 거였어요. 그렇게 이제 농업에 발을 들이게 됐다고 해야 되나? 그때 그러면 어디로 다녀오신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일본을 갔어요. 야마나시 현이라는 곳에 가서 장인분을 뵈러 갔었는데 실제로 뵙지는 못했고 대신 그쪽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이랑 뭐 일본의 농촌은 어떤지 어떻게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농촌으로 불러오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봤었고 알아본 거를 다큐멘터리로 하기도 좀 그렇고 UCC처럼 영상을 찍어서 제출을 했었어요. 순위권엔 들지 못했고 대신 이제 그 계기로 저희가 이걸 좀 더 확장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시작한 게 파밍보이즈 프로젝트였던 거죠. 그때는 이름이 다른 이름 아니었어요? 뭐 그때는 비상식량이라는 이름이었고 그 식량 주권 이런 문제 약간 그런 거랑 좀 연관 지어가지고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그럼 이제 감독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이 영화를 찍을 계획이셨는지 계기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 2015년에 이제 제가 여기 제작사인 콘텐츠 나무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아이템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목적이나 의미를 가지고 이제 여행을 하는 친구들이 없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블로그에 있는 모든 여행 블로그를 이제 뒤지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비상식량이라는 이 3명의 친구들이 함께 만들고 있는 그 블로그를 발견을 해서 딱 제가 원하던 그 연령대에 원하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이버로 이제 처음에 쪽지를 보내서 담아도 괜찮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 다큐멘터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영화에 동선 한번 이제 띄웠거든요. 이렇게 1차, 2차, 3차 이렇게 다녀오셨더라고요. 이 여행에 대한 부분도 한번 쭉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감독님은 그러면 2차 여행부터
네, 참석을 하셨고. 네, 제가 이제 연락을 했던 그 시점이 이제 호주에 있었던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네, 합류하게 됐습니다. 감독님께 한 번 더 역할을 뭐 어떻게 나눠서 따로 이렇게 제작을 하신 건지.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파밍보이즈 기획을 제가 했고 제작비도 이제 받게 되고 일이 좀 프로젝트가 좀 커졌어요. 커지면서 이제 변시영 감독도 합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강호준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프로듀싱 역할을 같이 하시면서 이제 감독도 같이 연출도 하신 네, 그렇게 역할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들리셨던 나라와 농장들 이렇게 쭉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뭐 기억에 남는 힘들었던거나 특이한 그런 기억들 그런 것들이 있는 걸 한번 쭉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 갔을 때 그때 이제 어떤 나라에서 어떤 나라로 이동하기 위해서 행군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스스로 너무 몸을 혹사시켰던 그런 기억이 있고 연출이 아닌 거였거든요. 실제로 농장을 가면은 실제로 일을 하고 그거를 실제로 찍어주시고 라오스 갔을 때 돼지 농장이었나 어떤 농장에서 이제 퇴비 만드는 거를 했었는데 진짜 하루 종일 삽질을 했었거든요. 끊고 뭐 이만큼 했으니까 그만하자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농장에서는 그 퇴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아침 먹고 퇴비 만들고 또 점심 먹고 퇴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다음날 쓰러졌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이 다 그런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네. 맨 처음에 이렇게 다니실 때 무엇을 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되게 단순했어요. 그 해외에 있는 농부들은 어떻게 먹고 사나, 한국에 있는 농촌들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오고 싶지 않은 공간인데 해외에 있는 농촌들은 오고 싶은 공간일까? 그리고 청년 농부들이 실제로 득실득실 될까? 그런 것들을 좀 궁금해 했었거든요. 그래도 유럽은 좀 되게 많았어요. 청년 농부들이. 그리고 그들이 이제 지원도 되게 많이 받았었고 그런 지원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감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배우고 싶었던 점은 부딪히면서 그 경험을 많이 쌓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인가, 농부가 될 수 있는가 그거를 계속 이제 농장 다니면서 농사일을 하면서 이제 계속 실험을 했었던 거고 결과적으로 저는 농부가 되지 못했죠. 하지만 나머지 두 친구들은 농사가 적합해서 계속 농부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감독님께 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촬영 분량도 많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거를 또 일일이 다 보시면서 해야 될 텐데 그 노력이 되게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호주랑 인도네시아를 갔었고 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세 감독이 다 같이 가서 이제 여행을 했고요.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연락하기 전부터도 이 세 친구가 같이 직접 촬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저희가 베트남, 라오스, 태국, 인도, 네팔 이런 곳은 같이 가지 못하는 대신에 친구들에게 좀 부탁을 했어요. 이제 너희가 같이 여행하는 모습을 좀 찍어달라라고 해가지고 정말 용량이 어마어마한 그 분량을 이제 촬영 소스가 있었는데 감독들끼리 국가를 나눠서 이제 편집을 했는데 이제 국가별로 이렇게 편집을 하고 그거를 또 이제 다 합쳐가지고 또 이제 전체 합본으로 만들고 그런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다녀오셔서 이제 영화로 만드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계속 틈틈이 작업은 했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럽을 다녀왔을 때부터 이제 편집을 시작을 해서 거의 한 1년 동안은 거의 편집만 한 것 같습니다. 기회를 발견하고 기획을 하셨고 이제 담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거였는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또 같이 여행을 하시면서 본인에 대한 가치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비관적으로 모두가 바라보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떤 도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무모해 보일지라도 이제 그 젊음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좀 담고 싶었고요. 시골 생활을 거의 해본 적이 없었고 정말 이거를 작업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시골들을 방문하면서 이제 좀 보게 됐었는데
자연과 좀 밀접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좀 알게 됐고, 그리고 흙을 만지고 사는 삶이 굉장히 치유가 되는구나, 회복이 되는구나 라는 것도 좀 알게 됐고, 프랑스에 나오시는 그 질 아저씨를 만나면서 어떤 농부의 신념, 가치관, 이런 유기농에 대한 그분의 신념을 들으면서, 예전에는 그냥 저는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프리미엄 코너에 꼭 유기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유 저건 그냥 뭐 부자들이나 먹는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유기농을 구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에게 우리가 일종의 페이백하는, 우리가 도움을 주는 그런 행위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좀 더 저도 그런 의식적인 행동들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뭐 잼 만드는 거 이런 거 보니까 노년이 오면은 그때는 좀 이렇게 잼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다, 약간 그런 꿈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럼 영화제 끝나고 나서 감독님과 배우님이 교류를 이어가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온 조합이 좀 특이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올해 6월 달에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박수. 네, 관객분들께 축하의 박수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일로 만난 사이지만 또 교제를 하게 됐고. 그럼 저렇게 같이 영화를 찍으실 때부터 사귀기 시작하신 건가요? 영화를 다 끝내고 그 이후부터 이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끝 무렵쯤에 제가 좋아한다고 어필은 했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제 코로나 아니었으면 두 분이 이제 6월 달에 결혼을 하셨을 때 여기 다녀오신 곳으로 신혼여행을 한번 가실 생각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 갔었다고 한다면은 네덜란드의 그 아니타 아줌마를 한번 보고 싶긴 했었어요. 왜냐면은 아줌마를 실제로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아니타 아주머니도 그렇고 가족분들이 마음이 따뜻해서 그래서 저도 울고 싶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이제 진정으로 마음으로 대해줘가지고 좀 울컥하더라고요. 앞으로 뭐 또 다른 이런 쪽에 이제 계획이 있으신 건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같은 또래 친구들이 농부에, 농업에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이제 브런치에 월간 농터뷰라는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렸었어요. 그렇게 해서 좀 소통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일방적인 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아직도 여전하거든요. 좀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의 농업과 농부와 그리고 그분들이 키우는 그런 작물의 가치, 이런 걸 좀 알리고 싶어서 어떤 형태로 소통을 하면 제일 좋을지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제 관객분들의 이제 질문을 좀 받기로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희는 아직 그 코로나 시대에 지금 2년째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해가는 상황에서 그 농업에 대한 생각이나 뭐 어떤 게 좀 바뀌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제가 가끔씩 이제 농사를 짓는 애들과 얘기를 나눠보면은 되게 그 코로나 시대가 오히려 그들한테는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청정 지역이어가지고, 물론 농촌에 있는 그 친구들도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하지만 뭔가 그 코로나와 크게 이제 맞닿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이라는 키워드가 이 코로나 시대에는 여전히,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식품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거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에서 밥을 먹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었어요. 한시적으로. 그런 걸로 봤을 때 충분히 농업이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식품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원재료는 이제 작물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한번. 네, 우선 저는 다큐멘터리를 많이 접하지 않았었는데 이 영화 덕분에 다큐멘터리 자체에 관심이 생길 정도로 너무 잘 봤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어떤 플랫폼에서 어떤 글을 쓰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더 이제 감독 입장에서 눈에 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플랫폼 자체보다는
제가 이분들한테 끌렸던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분들이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이제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이제 끌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질문하신 분께서 이제 여행을 좋아하시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여행을 하신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이제 좀 잘 풀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편집하실 수 간단하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유튜브로 먼저 조금씩 시작을 해보셔도 제 생각에는 충분히 어떤 제작자들에게는 어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독립영화를 평소에 그렇게 찾아서 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행사도 무료로 볼 수 있고 감독님과 대화도 할 수 있는 행사라서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큐멘터리인데도 되게 재밌게 봤고 남과 다른 삶을 사는 그 청년들의 패기가 느껴져서 저도 그 유쾌하고 즐거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영화 자체도 요즘에 오프라인에서 볼 기회도 많이 없지만 또 이렇게 GV가 있기도 쉽지 않은데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또 마련되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또 보는 사람과 다르게 또 만드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겠구나 또 이런 것도 있고 좀 더 후련하게 알고 갈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굉장히 진짜 소탈하게 제 얘기를 잘해 주셔가지고 개인적인 얘기까지 담아서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도 이제 좀 많이 못 봐서 좀 인상 깊었습니다. 옛날에 한번 이제 저도 유럽으로 저는 이제 술래길 때문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지난 세월이나 좀 더 힘났던 청춘 시절 뭐 이런 거 봐 생각도 많이 나고 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좀 몇 번 더 한두 번 정도 두고 보고 또 보고 싶은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시도나 도전이 그걸 현실적으로 못하는 분들에게도 더 많은 세상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시도를 응원할 것 같습니다.